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후쿠시마 검증은 아니다.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를 할 그 현장에 우리 정부가 시찰단을 23일, 4일 보내겠다고 했는데, 우리 이제 검증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측의 반응이 이거 뭐 검증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찰단을 보내서 평가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평가는 아니다라고 어제 얘기를 해서 기싸움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니시무라 야스토시라고 일본 경제산업상이에요. 이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주무장관인데 어제 회견에서 어디까지나 한국 측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이지 처리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거든요. 예. 처리수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나 확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찰단의 방문의 목적이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일본이 설명하는 거 듣는 거다라는 정도 수준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럼 견학이잖아요. 그렇죠. 그 취지에 따르면요. 반면에 우리 정부는 계속 평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외교부가 어제 국회에다가 현안 보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네.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 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 좀 복잡하게 썼는데 어쨌든 평가라는 단어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호진 차관이 국회 외통위 출석했는데 여기서도 뭐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질의가 당연히 나왔겠죠. 네. 거기에 뭐라고 답했냐면 일본이 주권국가니까 주권국가 입장에서는 검증이라고 다른 나라가 와서 검증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아마 꺼리는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주목한 거는 어제 외교부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했는데 네. 이제 카메라 꺼진 뒤에 기자들이랑 이제 질문 답변만 하는 거거든요.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한 4번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용어에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 아니, 저 일본에서는 평가 아니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질문을 기자들이 4번 묻자. 용어에 국한될 필요 없어요라고 외교부가 말했다고요? 근데 사실 외교부는 용어로 일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 용어 그 미묘한 차이를 잘 맞아요. 조정하는 게 외교부가 할 일인데 결국 이 일 같은 경우는 톱다운에서 내려온 일을 정해진 일을 이렇게 뭐랄까 수습하기 어려워서 좀 쩔쩔매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용어나 이런 부분들 역할 같은 것들은 이번 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시찰단이 정말 직접 오염수 탱크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성분을 분석한다거나 뭐 그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서 줄다리기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순봉 기자. 네. 어제 마치 동상이몽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일본 정부 내지는 일본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엇갈리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뤘냐 안 다뤘냐 뭐 먼 얘기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계속 다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뭐 지적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좀 주목을 해본 게 아까 이제 그 주권 국가라서 뭐 검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김강일 기자가 해주셨는데 네.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문제가 아까 니시무라 경산상 경제산업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어제 국회 외통위가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그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장호진 차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성향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분의 이야기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니시무라 야스토니 경제산업상.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장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무장관인데 예. 그 사람 이제 그분 성향 이런 표현을 딱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어제 여권 관계자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예. 니시무라 경산상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아베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때부터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강경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아베 지지층들을 겨냥한 그런 식의 발언들을 꾸준히 내왔고요. 근데 이제 여권에서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건 뭐냐면은 예. 기시다는 좀 소수파기 때문에 예. 입장이 좀 다를 거다. 즉 기시다한테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G7 그 정상회의 때 일본 가가지고 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특히 이제 한국 피해자들 그 위령탑 참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시다 총리가 보여주는 일종의 호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소수파기 때문에 네, 일본 내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우익적 성향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영역에서 한다라는 거죠. 즉 이 피폭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익들도 비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가슴이 아프다.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런, 딱 그 요런 표현하고 느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기시다 총리한테 기대를 갖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는 일본 국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네. 이제 실제 결과는 어떨 거냐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할 텐데 그럼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장급 회담에서 어떻게 되느냐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한 밀고 당김이 있겠네요. 예, 시찰단의 활동 영역을 놓고 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 전하면서 두 번째로 가보죠. 김광일 기자. 태영호 버티는 거야. 태영호 버티는 거.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결론 낸다고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 태영호 최고 버티는 모드, 즉 자진 사퇴 안 하는 모드예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전에 윤리위가 지금 이틀 회의 미루면서 사실상 그 사퇴를 압박했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림이 좋기도 하지만 당원권 정지로는 그 기간이 사고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잠깐 빠지는 수준인 건데 사퇴를 하게 되면 거리가 되어서 세 사람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두 사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완고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완고해요.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자진 사퇴 이런 거 물어보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정도로 어제 답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지 당내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 두 가지 관측을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김재원은 확고한데 태영호는 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요 멘트의 취지는 뭐 정말 태영호 최고위원이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도부나 당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측이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강대강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그 태영호 최고위원을 예로 말씀드리면 이미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에서 본인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그냥 앞으로 내 이름값으로 이제 정치를 개척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나경원 의원이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럴 게 많은 사람들은 뭐 좀 이렇게 절충하거나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사실 잃을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아득바득 이렇게 건너온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절충하고 협상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다 보니 이게 강대강으로 가고 결국 가처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을 당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오후 4시부터 윤리위가 시작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밤 늦게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의결까지는 지난번에 이제 10일 날 결정하기로 의결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최종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에서 그리고 빨리 좀 끝내라고 하는 원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최고위원 회의를 벌써 2번이나 패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만약에 최고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 뭐 한일 정상회담 성과라든지 뭐 김남국 그 의원 코인 문제 비판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 이 문제로 최고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충분히 하지 못했다. 마이크를 뺏겼다라는 성토가 당내에 원래 이제 물밑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제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좀 그 발언을 했어요. 민주당 공격할 거리가 산더미 같은데 최고위가 휴업 중인 상황이 지금 너무 안타깝다라고 그런 불만을 어떤 표현했군요.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 끝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광일 기자는 지금 이제 김재원, 태영호 의원이 자진 사퇴 안 하는 쪽 기류를 보신 건데 기자들마다 보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그렇고 당내에서도 이제 많이 엇갈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태영호 의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건가? 왜 다 기자들마다 얘기가 다르지?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 박순봉 기자 취재한 바는 어때요? 저도 뭐 종합적으로 예. 김기현 대표 쪽이나 태영호 최고위원 쪽 그리고 일부 지도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일단 아까 김광일 기자가 얘기한 대로 김재원 최고위원은 강경하다. 즉 예. 자진 사퇴는 거기는 없을 확실한 거다. 것 그거는 같아요. 이제 어느 김재원 정도는 최고는. 명확해 보이고요. 예. 태영호 최고위원이 문제인데 어제 오후까지 제가 살펴본 기류로는 일종의 좀 눈치 게임 양상이 보이더라고요. 아, 태영호 최고는 네, 그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기현 대표 내지는 지도부 사이예요. 사이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자진 사퇴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막 강하게 징계하는 그런 그림을 일부 강경 최고위원들은 또 원하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그렇게 하면 당이 좀 깨지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보는 거고 지도부가 깨진다고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자진 사퇴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찾아가가지고 뭐 만나고, 그러니까 명분을 주긴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아. 따로 얘기를 하기도 좀 민감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외부로 세대가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확인한 그 내용으로는 양쪽 모두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나 태용호 최고위원 양쪽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태용호 최고위원 쪽도 공식적으로 일단 하는 얘기는 당에 혼란 일으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생각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깐 그 얘기는 자진 사퇴 생각도 내가 있긴 있는데 같은 느낌으로 들리네요. 그런 정도 얘기인데 이제 이 나머지는 좀 종합적으로 취재한 걸로 이제 출처가 없이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그런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태용호 최고위원한테 명분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용호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명의로운 퇴진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대표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최고위원이 와서 뭐 당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뭐 사퇴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거나 소위 그림을 좀 만들어 줘야 내가 자진 사퇴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그림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논의를 해가지고 약속을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징계의 수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6개월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총선도 나오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나가세요. 이런 얘기인 거고 예. 6개월은 굉장히 애매한데 예. 복귀는 가능한데 그런데 6개월로 하게 되면은 이제 태용호 최고위원 쪽에서 생각하기로는 강남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징계 6개월을 준 사람한테 예. 강남이라는 좋은 땅에 다시 한번 공천을 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구로 옮겨라 이런 메시지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그보다 더 낫다. 3개월 내지는 뭐 그 이하의 징계가 내려진다. 이렇게 하면은 복귀 가능성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약속이 뭐 사전에 좀 협의가 될 수 있다라면은 또 자진 사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쪽에서 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도부에서. 그게 없다는 어제 거죠. 오후에 제가 다시 또 저녁쯤에 좀 추가로 확인한 기류로는 약간 구박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구박이요? 그러니까 이제 태용호 최고위원 쪽을 압박을 했다. 지도부 쪽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자진 사퇴를 할 걸로 본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지도부 쪽에서. 예. 근데 이게 태용호 최고위원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나 아니면 실익을 달라는 건데 그거 둘 다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두 기자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 태영호 최고위원은 모르겠네요. 네, 결과를 봐야 알겠네요. 이런 상황. 윤태곤의 판에서 한 번 더 보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죠. 전 정권 탓 취임 1주년의 자평. 예, 취임 1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은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결국 없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이랑 오찬간담회 할 때 여러분이랑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간담회면 모르겠는데 자료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결국 안 했습니다. 대신에 국무회의 이제 모두 발언으로 가름을 했어요. 네. 뭐 요걸 이제 사실상 대국민 담화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어제 국민의례 하고 나서 바로 모두 발언을 했는데 한 12분 정도를 했습니다. 예. 외교 성과 얘기를 했고요. 뭐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라고 하면서 뭐 한일, 한미 뭐 이런 얘기들 그 외교 성과를 부각을 했고 네. 뭐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랑 MOU 체결한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좋은 부분들은 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탓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금융사기는 증권합수단 해체, 그 마약 범죄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무너진 시스템을 이제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려고 했지만 거야의 입법에 가로막혀서 필요한 정비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오늘 윤태곤의 판에서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지요.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